네. 안녕하세요, 오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숙제가 있었잖아요. 예? 숙제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오늘 뭔 아. 숙제요? 영화 보고 오기로 했잖아요. 아, 영화는 예전에 봤죠. 아, 예전에 봤어요. 저는 네. 숙제처럼 아, 봤잖아요. 그랬구나. 난 자연스럽게 봤어요. 저는 꼭 봐야지 결심했던 거기 때문에 봤죠. 네, 근데 어떤 영화죠? 예? 영화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아, 이름을 그랬네요. 안 이름을 했어요. 안 해. 네. 인사이드 아웃 2! 네. 저희가 인사이드 아웃 2를 보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네.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너무 네. 많죠. 맞아요. 한 10편도 찍을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10편도 엄청 찍을 수 있어요. 방대하게 네. 찍을 수 네. 있죠. 다양한 주제들이 많아서. 네, 너무 재밌게 봤고요. 예. 음, 아, 근데 여기서 어. 선생님 2번 보셨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영화에 진심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졸려서 잤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얘기를 네. 나누고 다시 보고 왔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안 졸고 처음부터 예. 끝까지 집중해서 잘 보고 왔습니다. 네. 영화 되게 오래 기다렸어요. 네. 나온다는 소식은 예전부터 듣기는 했는데 사실 선생님 제일 먼저 보셨고 네. 그다음 제가 봤고 그다음에 선생님 보셨잖아요. 사실 제가 더 먼저예요. 그런가요? 네. 아, 주의 그렇군요. 선생님은 전혀 아, 없죠. 그렇구나. 근데 잤으니까 제가 맨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아, 그렇죠. 네. 이걸 왜 나누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MBTI 유형별로 이제 그거- 캐릭터를 나눠놨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봤어요, 화나더라고요, 봤어요. 그거. 왜? 저 ESTJ인데 네. 캐릭터 뭐 나쁘지 않아요. 네네네. 화라는 감정도 네네. 나쁘지 않죠. 네. 그렇죠? 아, 버럭이라서? 네, 버럭이라서 어. 누가 그거를 네.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저 ESTJ인데 네. 저도 버럭인가요? 왜? 그러니까 모르겠어. 보시는 그러니까. 우리 어카님들은 왜 버럭인지 아시겠죠? 아니 왜 내가 버럭이야? 네. 버럭하고 있죠. 버럭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버럭이와 함께 계시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네, 저는 ESFJ인데 엄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별명이 음. 왕엄마, 음. 왕언니 막 이랬거든요. 음. 물론 이게 MBTI와 뭐 정말 잘 연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겠지만 괜히 아니죠. 신기했다. 네. 네. 인사이드 아웃 2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관계성 안에서 네. 좀 다시 재조명을 해보면 좋겠다. 음. 저희 상담사들이니까 네. 네. 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자동차 안에서 친구들이 3명이 대화하는 장면. 그래서 친구의 표정을 읽으면서 막 오해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장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일리 친구들이 다른 고등학교를 가게 됐다라는 거를 알게 됐을 때, 또 숨기고 있다가 뭐 갑자기 토로하게 됐을 때, 사춘기 시기에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엄청 예민하고 그쵸. 네, 힘들잖아요. 음. 또 3명이면 한 명은 꼭 소외감에 대한 음. 부분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네. 네.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죠. 맞아요. 라일리가 이제 선배랑의 음. 관계를 막 더 집중해서 불안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장면이 자동차 안에서의 친구들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맞아요.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 사춘기를 표현할 때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감정 버튼이 막 자기도 모르게 너무 세게 눌려. 그러니까 감정 고장. 친구들이 그거를 살살 누르려고 막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세게 눌려서 맞아요. 반응하는 음. 그런 포인트들.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서도 매끄럽지 못하죠. 네, 감정이 네. 너무 자꾸 격해지니까. 차에서 이미 친구들이 고등학교 딴 데로 간다는 걸 알고 너무 울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슬픔이 못 울게 막잖아요. 울지 말라고 참으라고. 그러다고 내려가지고 친구들 보내고 나서 좀 이렇게 울음이 터지고. 네. 근데 그 와중에 그 선배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 선배 만났을 때 완전 이랬다 저랬다 완전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 제가 조금 다 못 보겠더라고요. 에릭 에릭슨에 의하면 그때 시기가 그 심리적 과업, 정체성 혼란과 내 자아 정체성에 관련한 맞아요. 이슈인데 그거를 잘 아주 묘사하고 그려준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서. 그런데 또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지금은 청소년 시기의 친구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도 그 혼란을 경험하면서 계속 일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 때
정체성 혼란을 잘 지나와서 아 내가 누구인지 자아가 탄탄하게 자라왔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시기를 좀 잘 겪어내지 못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겪어내지 못했다면 성인이 돼서도 좀 똑같이 계속 혼란스럽고 감정 버튼이 자꾸 세게 눌리고 그렇죠.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자꾸 좀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엄마가 이제 우리 아들은 사춘기를 안 보냈다. 사춘기가 안 왔다. 네. 큰일 났다. 다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언젠가는 터진다. 네. 언젠간 나중에 뭐 결혼해서도 터지고 네. 또 결혼 이후에도 터지고 그쵸. 그러니까 감정들이 그 청소년 시기 때 이제 계속 억압이 되고 눌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분출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제가 참 좋게 봤던 게 라일리는 청소년 시기고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아이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시기에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 시기에 겪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 시기에 공부하기 너무 바쁘고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를 겪기보다는 뭐 주변의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자신의 진로가 결정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짜. 그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참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자체가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인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인간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뭐 저희도 그런 시기를 거쳐왔지만 네. 무조건 그냥 수능 봐야 되니까 거기에 공부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본인에 대한 탐색, 뭐 성찰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청년 시기가 딱 됐을 때 오히려 청소년 시기에 겪어야 했을 혼란스러움을 겪다 보니 이제 대학생 청년들이 힘들어하죠. 네. 맞아. 네,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애썼고 수고하고 공부했는가 여기에 이제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혼란스럽죠. 네. 그게 관계에 치명타를 입히니까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관계를 또 경험도 해보면서 아, 그럼요. 내가 감정을 이렇게 잘 조절을 못하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네.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야 되는데 막 공부하느라 너무 바쁘다 보면 관계 경험도 현저히 줄고 네. 그러다 보면 관계 안에서의 나를 좀 잘 조절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도 그 영화 안에서는 라일리가 친구들하고 이제 갈등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의사소통을 잘 했잖아요. 그쵸. 용서를 구하고 네. 나를 용서해주면 좋겠어. 예전처럼 못 지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미안하고 용서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한 부분. 또 친구들이 받아들여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저는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 새롭게 등장한 감정들. 그것들을 내가 충분히 느껴보고 그 안에서 조금 그러한 감정들에 휩쓸려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한눈에 딱 조명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 캠프 3일 동안. 아 그럼요. 그게 엄청 사실 엄청 길어 보였지만 네. 3일 안에 2박 3일 동안 일어난 되게 일이라는 좋은 거. 경험을 라일리가 한 거죠. 라일리가 그 불안해가지고 관계 맺는데 좀 어색하거나 좀 솔직하지 못했거나 그런 장면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많아요. 엄청 많죠. 네. 어떤 게? 삐그덕삐그덕하죠. 막 친구들이 선배들이랑 막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라일리 모습이 있었잖아요. 맞아, 비아냥. 맞아요. 그런 것도 너무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뭐 이제 친구들 이렇게 눈빛 마주칠 때 의도적으로 이제 눈빛 좀 피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먹기 싫은 초코바 뭐 억지로 먹을 때. 네. 그 선배한테 잘 보이려고 맞아. 내가 좋아하는 가수도 싫다고 맞아. 하고 네.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계속 이 소속감을 느끼고 그러니까요. 싶어. 이 안에 끼고 싶어. 맞아요. 그래서 머리도 색깔도 빨갛게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요. 청소년 시기에는 이제 또래 집단이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제일 그런 태도가 중요하죠. 이해가 되지만 또 그러다 보면 자기의 진심을 중요한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죠. 네. 그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청소년 때는 뭔가 이제 조금 소위 인싸나 또 뭐 유명하고 그런 사람에게 소속되고 싶은 그런 거. 그쵸. 힘 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 그쵸. 그 대스타였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맞아요. 그 이름이 뭐였죠? 그 벨? 뭐 아무튼 뭐 명확하게 벨 생각은 맞는 나지 것 않지만. 같아요. 벨 뭐. 선배? 네, 선배. 이름? 네, 빨간 머리. 네. 네. 나중에 이렇게 빨간색 염색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끼고 싶어가지고 염색까지 하는 그 노력 그러니까. 가상하고. 그래도 선배가 그래도 조금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쵸. 그 선배 전 좀 되게 훌륭하다. 그러니까요. 맞아.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 대단한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겸손해. 아, 맞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친구들은 옆에서 솔직히 깝죽대는데. 그래 약간 콧대머리고. 맞아요. 뭐. 근데 그 맞아. 친구는 좀 한두 믿어주려고 개가 하고. 네. 맞아. 응원해주고. 제가 거기서 안전기지를 또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아. 우리 지난주 영상. 네. 그쵸. 훌륭한 영상. 우리 훌륭한 영상. 그러네요. 저는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선배가 그 좀 라일리가 새로운 공간에 가서 기댈 곳이 없고 친구들도 둘이 짝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안전기지로 삼을 수 있었던 건 선배가 유일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못 해봤는데 네.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어요. 라일리가 그 처음에 막 너무 이렇게 장난쳐가지고 혼나서 훈련 받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여기서 나 맞아. 찍혀서 어떡하지? 나 앞으로 여기서 잘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기 안 좋게 얘기하는 거 듣고 이제 선배한테 가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금 과했지. 너무 높였잖아요, 선배를. 맞아. 근데 거기에서 선배가 좀 잘 받아주고 했던 맞아. 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네. 벨 오티즈. 네, 그러니까. 아 찾아보셨어요? 제가 언제 찾아보셨대? 근데 벨 선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좋게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되게 의사소통을 잘하는 선배였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 이런 것들이 대화 안에서 좀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을 때 이거를 일치적인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그 선배가 의사소통을 좀 그런 식으로 잘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라일리가 마지막에 막 엄청 불안한 시간을 지나가고 난 뒤에 일치적인 소통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장면으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일치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치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했던 배경? 네. 어떤 과정을 겪었길래 어떤 시간이 지나왔길래 라일리가 마지막에 용기를 내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을까? 라일리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예? 라일리는 원래 신념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13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진 결과물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게 신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물론 불안이가 와가지고 막 장악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캠프 상황에서 엄청나게 불안해졌지만 그래도 원래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신념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도 경험했지만 그것도 다 이제 약간 받아들이는 자기의 그게 더 확장되는 안 좋은 경험들도 그러니까 꼭 안 좋은 경험이 꼭 안 좋은 신념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영화가 알려줬잖아요. 네. 네, 그래도 꽤 괜찮은 나라는 그런 신념, 자아가 있어서 마지막에 그렇게 일치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소통하고 사과하고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선생님 얘기는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자기 신념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다. 네, 어린 시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거네요. 네. 그 영화가 처음에 시작할 때 라일리 성격의 섬은 여전히 굳건해요 라고 시작하면서 쭉쭉쭉쭉 있는데 근데 가족이 조금 줄어들어 있고 우정의 섬이 엄청 크게 생겼던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동안에 라일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나오는 거죠. 약간의 변화, 이제 친구 우정의 섬이 더 커지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여전히 굳건하게 자기의 성격선들이 아직 잘 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만들어낸 그 좋은 신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게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친구들한테 사과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만약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패배감, 실패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진짜 저는 그거 보면서 라일리 부모님이 이번에 영화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훌륭하시더라고요. 네. 아, 훌륭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죠? 훌륭하던데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 라일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사춘기 경보막 울렸을 때 막 진짜 분노가 살짝 눌렸는데 엄청 분노하고 조금만 했는데 엄청 까칠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라일리 엄마의 그 분노가 나왔잖아요. 언젠가 이렇게 올 줄 알았잖아. 사춘기가 시작됐고 그때가 됐어. 이제 이렇게 예상했던 대로 하자. 이렇게 반응해주는 거. 네. 그러니까 훨씬 아이보다 큰 어른이구나.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그거에 엄청 휘둘리지 않으면서 네, 성장 과정을 봐줄 수 있는 엄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빠는요, 좀 유머 감각이 있어요. 그 라일리 차 태워다 주고 네. 내릴 때 원숭이 흉내 내는 거 보셨어요? 맞아요. 안녕 원숭이 뭐 이렇게 헤어지더라고요. 또는 그런 유머 감각? 네, 아이를 조금 긴장을 풀어주는 아빠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불안한 사람은 절대 못하죠. 그쵸? 그쵸. 네. 불안한 사람 절대 못하죠. 그럼, 그 네. 유머 안 나오죠. 맞아요. 네. 유머는 불안하지 않아야 네. 나오거든요. 아, 나 안 불안한 사람 같아. 그렇죠. 오, 예. 그럼요. 불안할 때 있고 아닐 때 있고 그런 거죠. 그럼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일리가 어린 시절부터 그 정서를 내가 좀 잘 돌봤다. 그리고 감정이 잘 환기가 됐다. 이거는 말 그대로 내 정서가 기본적인 정서 자체가 불안정하기보다 굉장히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좀 머물러 있다가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일리가 그 시기에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대처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나 뭐 신념들 이런 것들이 완전 뒤틀려져 있으면 네. 그 사춘기 시기를 만나면 네. 더 이제 폭발적으로 네. 예, 이제 비행을 하는 정도까지 네. 나아갔을 텐데 뭐 거기까지는 사실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은요? 저는 사실 두 분처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어린 그래요? 시절에 자기 개념이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지나올 수 있었다. 네. 기본적으로 라일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네. 좋은 아이였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얘기 들으면서 일리가 있고 동의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저는 오히려 나는 좋은 아이야 이것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다라고 느꼈거든요. 사실 난 늘 좋을 수가 없는데 나는 늘 좋아라는 것 때문에 더 꺾여버린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이제 불안이 너무 심각해졌을 때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공황의 증세를 라일리가 네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까지 가게 된 건 난 좋은 사람이어야 해. 이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혼란스러웠다라고 좀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좀 색다른 의견이어서 좀 재밌게 막 두 분의 네, 이야기를 네. 들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 라일리가 이제 나중에 일치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식의 흐름의 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브로콜리 떠다니고 네, 막 네, 둥둥 네. 떠다녔던 그 강에 저 기억 저편에 넘어갔던 기억의 구슬들이 막 다 몰려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 안에 과거에 내가 버리고 싶었던 실패했던 것들이든 실망스러웠던 기억이든 다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기억과 모든 감정들이 다 일순간에 좀 알아차려지고 네. 이해되고 그게 모든 것이 나였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서 좀 사그라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저런 과정이 필요하구나. 네. 일치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버리고 싶었고 실패했던 것 같고 좌절스러웠던 나조차도 네. 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에서야 비로소 일치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저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자기 수용. 네, 자기 그쵸. 수용을 해야 일치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라고. 네.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분의 얘기도 너무 신선하게 또 유익하게 들려요. 네. 어린 시절에
너무 중요하니까요. 네네. 그 시간을 이렇게 순적하게 잘 지날 수 있었던 라일리의 기본적인 힘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는데 네. 너무 좋네요. 네네. 훌륭하네요. 아유 훌륭하죠. 훌륭하네요.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청소년 시기에 감정을 잘 다루어 주는 게 의사소통, 그러니까 일치적 의사소통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네. 네.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막 부모 교육이 또 막 너무 필요하다. 그럼요. 부모 교육이 너무 필요하다 생각이 그럼요. 또 들어요. 부모 특히 교육 특히 맞아요. 사춘기를 감정하고 앞둔